안녕하세요, 여러분. 어휘력을 키우는 한자어 어휘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5번째 시간이에요. 그동안 조금 영상이 뜸했죠? 선생님이 요즘에 이래저래 좀 일이 많아서 바빠요. 그래서 이 한자어 어휘 영상을 올해 못 찍었네요. 여러분도 좀 많이 기다렸을 텐데 미안합니다. 한국어 어휘력을 키우는데 한자를 아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죠. 그래서 지난번에 이 한자어 어휘 영상을 여러분들이 좀 많이 좋아해 줬습니다. 계속해서 시리즈로 쭉 이어나가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5번째 시간이고요. 출, 입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출은 나가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입은 들어오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나가다, 출, 들어오다, 입,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자어로는 요렇게 생긴 한자를 씁니다. 이게 나가다라는 뜻이고요. 요게 들어오다 하는 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제 입하고 한자를 조금 공부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 저거 내가 아는 한자랑 비슷한데?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게 조금 비슷한 한자가 뭐냐면은 사람을 뜻하는 인이죠, 인. 사람 인자는 시오자처럼 한국어 시오처럼 요렇게 써야 돼요. 그런데 입은 요쪽 편에 있는 게 더 길어요. 아이고, 다시 할게요. 입은 요쪽 편에 있는 게 더 길어요. 요렇게. 그래서 들어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입입니다. 나가다, 들어오다 기억하시고요. 자, 그러면 출부터 나가다라는 의미의 출이 들어가 있는 한국어 단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생긴 한자어 쓴다고 했어요. 출 보면은 출국, 출근, 출력, 출발, 출산 있어요. 이게 다 나가다, 나오다 라는 의미를 가진 거라는 거 여러분 알 수 있겠죠? 출국하면 나라를 나가는 거예요. 네, 출국. 반대는 뭘까요? 그렇죠. 들어오는 거니까 입국입니다. 그래서 나가는 것과 들어오는 것을 관리하는 곳이 출입국 관리사무소가 되는 거죠. 출국, 나라를 나가다. 출근하면 회사에 나가다, 근무하는 곳에 나가다 라는 뜻이고요. 출력하면은 밖으로 빼내는 거죠. 프린트하는 것을 출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출발하면은 지금부터 빵 나가서 떠나기 시작하는 것, 출발. 동사로도 쓰죠. 출발하다. 네, 동사로도 씁니다. 그리고 출산하면 아이를 낳는 거죠. 아이가 밖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엄마 배 안에 있다가. 그래서 지금 출자가 들어가는 이 단어들을 보면 다 어딘가로 가다, 이동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방향 자체가 밖으로 화살표입니다. 이렇게 안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밖으로 나가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 기억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요렇게 하면 전부 다 명사고요. 이 명사들은 전부 다 하다를 써서 동사로 쓸 수 있습니다. 출국하다, 출근하다, 출력하다, 출발하다, 출산하다를 써서 동사로 만들 수 있어요. 그것까지 같이 알아두면 좋겠네요. 자, 그럼 출국은 어디로? 출근도 회사에, 출력은 무엇을, 을을 출력하다. 출발은 어디로 출발하다. 출산은 뭐 아이를 출산하다 되겠죠? 자, 선생님 조사를 좀 써드릴까요? 출국은 어디로? 출근도 로도 되는데 애를 더 많이 쓰죠. 요거는 을을 출력하다. 그리고 출발로으로 출산은 을을 딸을 아들을 아이를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여기도 로으로 요렇게 문장에서 사용하면 됩니다. 자, 그럼 다음 단어 또 볼게요. 다음 단어 또 보겠습니다. 다음 단어 출석, 출입, 출장, 출판, 출혈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디로 나가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출석하면은 자리에 나가서 앉는 거예요. 의자에 나가서 앉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 있다가 출석하기 위해서 학교에 가죠. 그죠? 자, 출입하면 나오고 들어오는 것을 합쳐서 하는 말이고요.
출장은 다른 장소로 나가서 일을 하는 거죠. 출장. 출판, 그러면은 판으로 나온다라는 거니까 내가 써서 종이에 썼던 것 또는 컴퓨터에 파일로 만들었던 것을 책으로 만드는 것, 그것을 출판이라고 하죠. 출혈, 그럼 피가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출혈이 심해서 뭐 피를 더 넣어야 돼요. 피를 수혈해야 돼요. 피를 받아야 돼요. 이런 말도 쓰죠. 출혈하면 피가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출석하다 쓸 수 있죠. 출입하다 쓸 수 있습니다. 출장은 가다 쓰죠. 출장을 가다, 출판하다 씁니다. 출혈은 출혈이 되다, 출혈을 하다, 네, 출혈이 되다를 더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출자가 들어가 있는 단어 봤는데 출이 앞에 나오는 단어 중심으로 봤어요. 이제는 출이 뒤에 나오는 단어 한번 볼게요. 가출, 외출, 기출, 인출, 수출 있습니다. 자, 출은 나가다라는 의미를 가지는 것은 똑같습니다. 가출하면 집을 나가는 거죠. 네, 집을 나가다. 외출하면 밖으로 나가는 거죠. 집에 있다가 밖으로 나가는 것. 기출하면 요 기는 이미, 먼저, 미리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나왔다. 그래서 여러분 토픽 공부를 할때 그 전에 시험에 나왔던 문제를 기출 문제라고 합니다. 네, 기출 문제 하면은 이미 나왔다라는 거고요. 인출하면 뭐예요? 여러분 은행에 돈을 넣고 돈을 뺄 때 인출한다 그러죠. 현금 인출. 그래서 ATM을 한국어로 말할 때 현금 인출기라고 합니다. 현금을 밖으로 빼는 기계다라는 뜻이죠. 수출하면은 나라 밖으로 보내는 거죠. 수입하면 반대로 다른 나라에서 사오는 게 되고요. 수출은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밖으로 내보내는 거라는 뜻. 자, 가출, 가출하다, 외출하다 쓸 수 있고요. 기출은 기출하다 동사로 잘 안 씁니다. 기출 문제, 기출 시험 이렇게 다른 명사하고 더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인출하다, 수출하다는 동사로 사용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문장 만들 때도 이런 단어들을 이용해서 문장 한번 만들어 보시면 많이 도움이 되겠죠. 또 출자가 들어가는 거. 노출, 탈출, 구출, 유출, 진출 있습니다. 노출하면 여러분 뭐 노출 의상 이런 거 많이 들어봤죠? 연예인들 너무 심한 노출 의상은 입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도 하고요. 그러니까 신체 어느 부분들이 잘 보인다라는 거예요. 많이 보인다, 노출이 심하다 이런 말도 쓰죠. 그리고 탈출은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겁니다. 어디 안에 있었어요. 갇혔어요. 근데 지금 밖으로 나가다. 그 다음 구출하면 구해주는 거예요. 밖으로 꺼내서 구출한다는 거죠. 어떤 위험한 상황이 있을 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밖으로 빼준다라는 의미의 구출이라는 단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출은 빠져나가는 거예요. 노출하고 유출은 조금 다른 의미입니다. 유출은 조금씩 조금씩 빠져나간다. 그래서 여러분 유출에 가장 많이 쓰는 게 개인정보 유출이죠. 내가 어떤 쇼핑몰 사이트에 회원 가입을 했는데 그 회원들의 정보가 다 빠져나갔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뭐 광고 전화가 온다던가 하는 것들이 그렇게 개인정보가 유출되었기 때문이죠. 유출되다, 유출하다 다 쓸 수 있는데 요거는 이가 유출되다, 을을 유출하다 씁니다. 어떤 사이트에서 의도적으로 회원들의 정보를 유출하다 쓰는 거고요. 그러면 내 정보가 유출되다 쓰겠죠. 진출은 나가는 거예요. 앞으로 쭉쭉쭉 나가는 거. 해외 진출 이런 말 쓰죠. 네, 해외 진출. 한국에서 유명한 연예인들이 다른 나라로 활동 무대를 넓히는 것을 해외 진출이라고 하잖아요. 기업들이나 사람들 그런 활동 무대가 넓어질 때 진출이라는 말 쓸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출자 들어가는 단어 이렇게 많은데 사실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더 많은데 선생님이 여러분이 많이 볼 수 있는 것만 한번 뽑아 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입 들어가는 단어도 봐야겠죠? 입은 어떤 의미라고 했어요? 네, 들어오다 라는 의미. 방향이 달라요. 아까 출은 이렇게 나가는 거고 입은 이렇게 들어오는 겁니다. 한자어는 이렇게 써요. 시오자하고 반대라고 했습니다. 자, 입이 들어가는 단어 볼게요. 입구, 입국, 입금, 입대, 입사. 여러분 이렇게 받침으로 브 소리가 받침 소리로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입을 딱 다물어야 되는 발음이죠. 입 이렇게요. 그래서 입을 딱 다물고 나서 다음에 나오는 발음은 조금 세게 나오겠죠. 그래서 받침 소리 비읍 다음에 그, 즈, 스가 있으면 전부 다 된소리로 발음이 됩니다. 끄, 뜨, 뿌, 쯔, 스로 발음이 돼요. 그래서 입구, 입국, 입금, 입대, 입사 이렇게 발음이 나야 정확한 발음입니다. 자, 의미 한번 볼게요. 입구 하면은 들어오는 문이라는 뜻이죠. 들어오는 출구, 들어오는 입구, 출구, 입구 합쳐서 나가는 곳, 출구, 들어오는 곳, 입구 해서 출입구, 출입구라고도 하죠. 입국 하면은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것, 입국 심사 하죠, 여러분 공항에서. 그쵸? 입금 하면 돈이 들어오는 것, 입대 하면 군대에 들어가는 것, 입사 회사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됐어요? 여기도 입구는 명사고요. 입국하다, 입금하다, 입대하다, 입사하다 다 쓸 수 있습니다. 입구는 명사니까 안 되고 나머지는 다 하다 써서 동사로 만들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다른 단어 볼게요. 입국, 입금, 입대, 입사, 입국하다, 입금하다, 입대하다, 입사하다 다 쓸 수 있는 거 여러분 기억해 두시고요. 자, 다음 단어 보겠습니다. 입학, 입수, 입원, 입장, 입주. 입학할 땐 여기 브하고 흐하고 만나서 프 소리 나야 되죠. 입학. 그리고 여기는 입수, 입원, 요건 연결되고요. 입장, 입주. 자, 입학하면 여러분 학교에 들어가는 것, 입수, 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예전에 1박 2일 이런 예능 프로그램 할 때 물 안에 들어가는 벌칙 많이 했어요. 그쵸? 입수. 입원 하면 병원에 들어가는 것, 입장 하면은 어떤 공간 안으로 들어가는 것. 그래서 공연장 안에 들어가는 티켓을 입장권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입주는 아파트 안에 들어가는 거, 들어가서 사는 거, 집 안에 들어가는 게 입주입니다. 아파트 아니고도 입주 쓸 수 있어요. 들어가는 거, 집에 들어가는 거. 근데 이때 집에 들어가는 입주는 내가 매일매일 오늘 퇴근하고 집에 들어갈 때 입주 이게 아니고 완전히 살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를 한다. 언제부터 살 수 있다. 그럴 때 입주를 씁니다. 입주 가능 기간, 뭐 입주일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들어가는 날짜. 새로 집을 지었을 때 그 아파트를 다 짓고 나서 그 집을 다 지어야 거기에 들어가서 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입주 시기, 입주일 이런 말 쓸 수 있죠. 그 다음에 가입, 구입, 수입, 신입, 투입 있습니다. 가입, 어떤 곳에 가입하다. 회원 가입이라는 말 정말 많이 쓰죠, 여러분. 구입은 사서 내가 가지고 오는 거죠. 사서 나에게로 들어오는 것, 구입. 수입, 외국에 있는 것을 우리나라로 가지고 오는 것, 수입. 신입하면 이제 막 들어온 사람들, 신입 회원, 신입 사원 이런 말들 쓸 수 있죠. 투입하면은 던져서 넣는 건데 이거 여러분 어디에서 많이 보냐면 자동 판매기
자동 판매기에 보면 동전을 넣는 곳 있잖아요. 거기에 한번 보세요. 투입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전을 넣는 곳이라는 뜻이에요. 투입. 자, 그래서 가입, 구입, 수입, 신입, 투입 있는데요. 신입은 명사로 신입하다를 쓰지 않아요. 나머지는 다 하다 붙여서 동사 만들 수 있습니다. 가입하다, 구입하다, 수입하다, 투입하다 쓸 수 있어요. 여기는 하다 붙고 부 받침이니까 전부 다 프 소리 나야겠죠? 가입하다, 구입하다, 수입하다, 투입하다. 네, 여러분 발음도 같이 기억해야 그 단어를 들어서도 알 수 있습니다. 눈으로 보고 읽어서만 알 수 있는 단어가 아니라 듣고도 알 수 있는 단어가 되려면 발음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해요. 다음 단어 볼게요. 선입견, 몰입, 도입, 개입, 납입. 조금 어려운 단어들이라서 선생님이 쓸까 말까 조금 고민을 했습니다. 선입견은 먼저 들어오는 견해라는 뜻인데 어떤 사람을 딱 봤을 때 또는 어떤 단체, 어떤 사람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한 채로 들어오는 생각들 있죠. 그런 생각들을 선입견이라고 합니다. 네, 조금 안 좋다라고도 말을 하기도 하는데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는 사람이니까 계속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보는 순간 처음 보고 그 사람에 대한 느낌 딱 가지는 거. 네, 첫인상 때문에 선입견이 생기기도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선입견이라고 합니다. 몰입은 여러분이 엄청 집중했을 때 거기에 완전히 쏙 빨려 들어가는 느낌 있죠? 그럴 때 몰입이라고 합니다. 쭉 들어가는 느낌. 네. 집중력이 좋은 사람들은 어디에 몰입해서 일을 잘 하죠. 그리고 도입은 가지고 와서 우리 것으로 쓰는 거죠. 다른 단체에 이런 규칙이 있는데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단체도 저런 규칙 만들면 좋겠다 하고 다른 곳에서 있던 것을 우리도 가지고 오는 거, 배워서 가지고 오는 거죠. 그걸 도입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개입은 끼어드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하고 내 친구가 싸우는데 다른 사람이 야, 너는 그거 잘못했고 너는 그거 잘못했고 이렇게 말하면 우리 일인데 개입하지 마세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끼어든다 라는 게 개입이다 생각하면 돼요. 3자, 제3자가 개입한다 이런 의미로 사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납입 하면은요, 세금을 낼 때 납입한다 라는 말을 많이 쓰거든요. 그거 이제 수납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세금을 받을 때 그 세금을 내는 곳, 세금이 들어오는 곳이잖아요. 그 사람들한테는. 그래서 납입이라고 합니다. 언제까지 납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말하죠. 자, 지금 단어가 조금 많아요, 여러분. 20개 단어가 있는데 동사 되는 거 치고 하면 더 많은 단어가 되죠. 이 단어들을 여러분 이 입이라는 들어오다 라는 입을 가지고 단어를 기억하면 훨씬 더 잘 기억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나가다 라는 의미의 출, 들어오다 라는 의미의 입까지 해서 출과 입이 들어간 단어 살펴봤습니다. 예, 한자어를 알고 있으면 여러분 한국어 어휘를 기억하고 한국어 어휘력을 키우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맨 처음에 했던 한자어 어휘 영상부터 쭉 한번 보시면서 자주 보면 기억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단어 하나하나로 여러분들이 문장을 만들어 보는 것도 도움이 되겠죠? 자, 오늘도 수고 많았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한이재미 채널에는 재밌는 한국어 영상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해요. 안녕.